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트빌딩입니다. 제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핫플레이스인 신사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조형물 안에 들어와서 저희가 오프닝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또 유익한 정보들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지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사역 방향의 강남대로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매매 사례와 앞으로의 호재들을 통해서 이 신사역 부근의 강남대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축 공사가 한창인 건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신사동 504-11, 16번지 두 필지에 신축이 되고 있고요. 이름은 미드타운 강남이라고 합니다.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로 연면적은 34,951제곱미터 규모라고 하는데요. 작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신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 상가 부분에는 콘서트홀, 그리고 볼링장, 웨딩홀, 그리고 루프트 카페 등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이 지상층에는 236세대의 주거 공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강남 대로변에 이렇게 큰 규모의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니 앞으로 이 신사역에서 한남 IC로 가는 길목의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건물인 이 신사역 ICT 타워에 나와 있는데요. ICT 타워의 뒤쪽에 나와 있어요. 지하 4층에 지상 5층 규모로 보이시죠? 대지는 200평이고요. 2011년도에 준공이 돼서 19년도 7월에 298억 8,969만 원에 매각된 건물입니다. 평당 가격은 1억 5천만 원에 매각됐는데요. 저희가 이 건물을 매매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앞면과 뒷면이 다른 층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내부를 확인해 보실까요? 저랑 같이 이 건물을 건너 오셨는데요. 깜짝 놀라셨죠? 이 강남 대로변에서 ICT 타워를 바라보면 15층짜리 건물로 변해집니다. 본 건물은 대지 200평,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로 200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노선 상업지역으로 건폐율은 59.35%, 용적률은 799.93% 지어진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19년도 7월에 468억 1,031만 원에 매각된 건물이고요. 평당 가격은 무려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앞에서 본 이 건물은 노선 상업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을 800% 가까이 다 지어진 건물인데요. 왜 이렇게 800% 다 지을 수 있었냐? 건물은 2012년도 이전에 설계안을 받았기 때문에 상업지 부분이 3중 부분 대비 51% 이상 차지해서 800%까지 건축 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가중평균을 받아서 상업지 용적률을 다 받기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번에 세 번째 사례로 저희가 와봤는데요. 여기가 바로 신사역 사거리 코너에 있는 완전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ICT 타워 이번 사례와 같이 이 노선상업지와 3중 일반 주거지역을 두 동으로 분리해서 지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착 당시에 2015년 10월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평수는 113평, 그리고 총 매각 금액은 765억 원, 평당 1억 8,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임에도 거래가 됐는데요. 이제 신사역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이제 랜드마크 건물로 자리매김을 현재는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앞에 지어진 노선상업지역 건물 같은 경우는 ICT 타워와 같이 이제 상업지 용적률 거의 800%에 가까운 용적률을 받아서 798%로 진출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매각한 시기보다 이전에 법이 개정된 2012년도에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놓고 그 건축 허가가 만료되는 시점인 2년 후인 2014년도에 착공계까지 내고 그 상태로 약 1년여간을 더 유지한 뒤에 거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건축 허가를 그대로 살려서 2015년도에 착공이 들어왔지만 상업지 용적률을 받아서 신축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후면부에 위치한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그대로 받아서 두 개의 건물이 착공과 준공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자료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외관이 근데 이 건물 왜 황금색이에요?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이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이 건물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신사역 사거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색깔을 하기 위해서 황금색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또 성형외과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중국인들을 겨냥해서 아주 럭셔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황금색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네 번째 사례에 나와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건물이죠. 네, 우선 뭐 사례를 먼저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요. 거래는 2018년도 10월에 이루어졌고요. 대지 평수는 178평 규모입니다. 그리고 매각 금액은 113억 5천만 원으로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평당가액은 7,355만 원으로 가격 또한 상당히 높은 금액에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여기 어떤 사고가 있었죠? 철근 공사 진행하고 있다가 이제 네. 부실하게 철거가 진행이 됐다 보니까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 잔해가 차량을 뒤덮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고 있던 신혼 부부, 예비 부부인 여자분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법규를 준수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고인분에 대해서 명복을 빌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나와 있는데요. 토지 평수는 139평, 140평이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건물 연면적이 278평 규모입니다. 지상 6층 규모인데 13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7월에 125억이라는 금액에 매각이 됐는데요. 이것 또한 뭐 작지 않은 금액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가액을 산정을 하더라도 거래된 토지가가 8,167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2015년도임을 감안하면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됐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전층 이제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었고 또 당시 기준으로는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신축이 이런 땅의 가치도 올려준다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다음 사례를 가는 길에 신사역 사거리 코너에 있는 사례인데요. 매각 사례는 아니지만 장기간 3년 동안 비어 있었던 공실 자리를 신사역 사거리라는 위치고 무권리 점포라는 이유로 굉장히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아는 백종원 씨가 이 베이커리 쪽 사업을 시작하면서 1호점으로 매장을 오픈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향후에 뭐 신분 당선이 개통이 되면 이 지역의 유동인구도 더 많아지고 해당 매장의 매출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런 임차인들이 들어오면서 갖추는 인테리어와 인지도가 또 건물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커피 앞에 지나가면서 보시면 그 안에 항상 저렇게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빵도 굉장히 맛있고 커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기존의 백스커피랑 다른 메뉴들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인기가 많은 매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로 가시죠.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 송승헌 씨 건물 앞에 나와 있는데요. 송승헌 씨는 본 건물을 2006년도에 114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고요. 대지 540제곱미터, 연면적 1332제곱미터인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매입 후에 리모델링을 한 후 이런 우량 임차인인 스타벅스를 입사시켰고요. 2016년도부터 약 8년간 보증금 3억 원에 이 수수료 13에서 15%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차인의 꽃이라고 불리던 스타벅스, 이 리모델링하고 강남 대로변에 스타벅스까지 임차를 시켜놨고요. 송승헌 씨는 가족법인인 스토미스 컴퍼니까지 한 개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임대식뿐만 아니라 사옥의 기능까지 갖춘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서 스타벅스 바로 뒷필지에 나와 있는데요. 본 건물 또한 송승헌 씨가 매입한 건물입니다. 송승헌 씨는 2015년도에 지분 약 85%를 30억 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나머지 지분인 15%는 6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총 36억 5,200만 원으로 본 건물을 매입한 거고요. 이렇게 매입한 이유는 바로 이 대로변을 맞물고 있는 건물과 이 필지를 합쳐서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로변 필지와 이 이면 필지를 합쳐서 투자하는 물타기 투자에 대해서 자료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물타기 투자는 시내 건물과 인접한 필지의 건물을 추가로 매입해서 주 필지의 가치를 모두 올리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주로 한 건물이 대로변에 있고 다른 건물이 이면도로에 있는 경우 이 두 건물을 재개발해서 새로운 건물로 짓고 이면도로의 건물이 대로변 건물로 바뀌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이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두 필지를 합쳐서 개발하면 노선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 약 415%까지 지을 수 있고요. 합쳐진 이 두 필지는 현재 가치가 무려 약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물로 같이 이동해 보시죠.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매매 사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신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은 JS 웨딩원으로 롯데건설이랑 세종의 파트너스가 손을 잡고 해당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건물인데요. 지하 8층에 지상 13, 14층 두 개 동으로 건물을 올릴 예정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오피스텔 83가구 외에 의료시설과 교수생활시설을 짓는다고 합니다. 건물 연면적이 약 7,700평 정도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지는 건물이겠죠. 대지는 791.33평이고 매각된 금액은 972억 원이니 평당 1억 2,282만 원입니다. 이 건물을 매도한 소유자가 9년생이기 때문에 상속의 이슈가 있어서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 신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화팀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죠. 갑자기요? 지난번에 제가 네. 너무 말이 많다고 편집을 당해버려서 네. 저- 문화팀장님께 간략하게 이 앞으로 신사역과 이 주변이 어떻게 바뀔지 네.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이 신사역도 강남대로는요, 지금 위례 신사선 추가 개통 및 신분당선 개통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이동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강남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그 개발 호재는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또 많은 집배사들 기대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한 번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또 묘미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핫한 곳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에이트 빌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